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밥은 꼭꼭 챙겨 드세요. 그죠?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들 텐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저력이 있으니까 무난히 극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71페이지를 보세요. 그죠? 71페이지. 자, 71페이지에 보면은 제2절에 지적공부 등의 관리 이렇게가 나와 있죠. 그죠? 여기서는 해마다 출제를 합니다. 해마다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을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우리는 앞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할 때 이거를 배우세요. 출발은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장부는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하나가 지적 공부죠. 그죠? 하나는 지적 공부예요. 그죠? 지적 공부. 그럼 이 지적 공부가 뭐냐 이러면은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고 경계점 자료등록부가 있어.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대장입니다. 대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있죠. 주민등록증이 있다. 주민등록등본이 있다.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등본.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서류를 제출할 때 주민등록등본은 다 제출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적공부이라면은 대장입니다. 대장. 그래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우리 기본서에는 대장과 도면의 그림이 나와.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알 수 있지.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그냥 자기 집에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구청에 가서 자기 집에 대장을 한 통 발급받아 보면 되는 겁니다. 도면을 한 통 발급받아 보면 되는 거예요. 남의 집 거 보는 거하고 자기 집 거 보는 거하고 전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집에 거 토지 대장을 발급받아 보고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해독이 바로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지금 이 지적 공부를 배우러 가거든.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지적 공부이라면 포괄적인 개념이라 포괄적인 거야. 그러면 대장이다, 도면이다, 경계점 자료등록부 이게 전부 다 포괄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오늘날에 우리나라는 과도기에 있거든. 그 과도기에 있다는 거는 종이의 시대에서 전산화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지적 공부이라면은 종이도 포함을 하고 컴퓨터도 포함을 하고 전부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무슨 글자가 나오냐면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읽으면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이게 정확한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제 차이 나는 거는 뭐냐? 이거는 종이입니다. 종이. 오케이? 네. 그냥 이게 없었을 때는 이거는 전부를 다 말하는 것이고, 요렇게 두 개를 썼을 때는 이거는 종이를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컴퓨터 전산화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학 시간에, 우리 공시법 시간에 정보자가 들어가면, 그럼 전부 다 전산화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거의 다 전산화가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주민등록등본 다 전산화되어 있지. 가족관계 증명서 다 전산화되어 있지.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쪽에도 이런 거 다 여권이나 면허증이 다 전산화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적공부는 대장하고 도면하고 경계점 자료등록부가 있었을 때 대장은 문자로 나타내는 거라. 그 문자는 컴퓨터 전산하기가 아주 쉽죠. 그죠? 그냥 타이핑으로 쳐 넣으면 되니까. 그런데 도면은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도면은 100% 전산화가 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두 개가 나왔다면 이제 답은 이거예요. 차이점이 뭐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차이점이 뭐냐? 제가 제일 잘 쓰는 말, 내용이 동일하다면 두 개로 분류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보관을 어디다가 하느냐 이래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반출을 할 수 있냐냐 이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적 공부가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어서 날아갈 수 있지. 그러니까 미리 복제를 다 해놓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 실록 이렇게 나오죠. 그게 한번 딱 만들면 복제를 해가 묘양산에도 하나, 금강산에도 하나, 상주에도 하나 이렇게 여러 군데 보관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럼 여기에 반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전에 복제를 해놓습니다. 복제. 좀 전에 종이는 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 왜 어려웠냐를 할 때 우리나라의 필지가 만약에 5천만 필지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장을 작성을 해야 되거든. 근데 한 필지에 대장이 한 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주민등록 등본이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한 장 나오지. 맞죠? 네. 근데 우리 형제가 10형제다. 이사 30번 갔다. 이러면 한 장이다. 여러 장이다. 여러 장. 그러니까 토지 대장도 한 필지마다 여러 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좋다. 그럼 1억 장이라고 치자. 그럼 1억 장 복사해 놓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내용은 수시로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내용은 수시로 변해요. 우리 이사 갈 수 있잖아요. 수시로 변하는 거도. 그럼 그때마다 복제해 놓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종이는 복제를 해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얼마든지 파일을 복제해 둘 수 있답다. 여러 딱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열람 발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공개주의 원칙이거든. 그러니까 열람 발급이에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29회 때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여기는 30회 때 출제를 했습니다. 여기는 31회 때 출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답은 정확하게 딱 나와 있는 거라. 그러면 요거를 보고 설명을 잠깐 해본다면은 자, 요리라 보세요. 이렇게 공부를 딱 하면 됩니다. 여기서 지도 공부 이렇게 나왔죠. 요거는 종입니다. 종이. 정보 처리 시스템 일어나니까 종이 더 전산화되어 있다. 전산화되어 있지. 이렇게 그랬죠. 자, 그럼 처음에 보관을 어디다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보관을. 여기서 종이는 지적 서고 있죠. 그럼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구청 지적과 창고가 지적 서고입니다. 지적 서고.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자, 여기가 구청입니다. 구청. 그럼 구청에 가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죠. 요 뒤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자, 대장을 발급받으러 갑니다. 가가지고 공무원한테 삼성동 100번지에 토지대장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이래 하면 오늘날에는 공무원이 이 자리에서 컴퓨터에 다다닥 치면 옆에 복사기에서 쫙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게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그러나 전산화되기 이전에 종이의 시대 때는 내가 삼성동 100번지에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러 왔다면 공무원이 일어서지. 일어서가 뒤에 창고 같은 데 들어가가 조금 있으니까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오지. 나와가 요 앞에 보면 복사기가 있거든. 복사기. 그래서 복사해가 복사본은 나한테 주는 것이고 원본은 다시 창고에다가 넣어놓지. 맞죠? 그러니까 요 구청 지적과 창고 있죠. 창고. 그걸 무슨 서고라고 그런다? 지적 서고.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서고잖아요. 서고. 서고는 책이다. 책 아니다. 책은 종이다. 종이 아니다. 종이. 그래 하면 돼요. 요거는 지적 정보 관리 체계잖아요. 컴퓨터는 컴퓨터끼리 기계를 갖다가 모아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적정보관리 체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험에 출제를 안 해요. 안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요래만 딱 생각하세요. 자, 처음에 기초를 잘 다지면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출발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우리 지적에 관한 사무는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등기 사무는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그러면 지적은 행정부거든. 그럼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아래에 국무총리가 있어요. 국무총리 아래에 각 부 장관들이 있지. 그 장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요. 그러면 지적에 대한 담당자의 책임자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 말. 그러면 그 아래에 시도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다. 그 아래에 읍면 동장이 있다. 이 말. 그러면 시험에 이 사람을 갖고 말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키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군수 구청장을 지적 무슨 청이라고 그런다? 소관청. 이 글 겁먹지 마세요. 그냥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그게 지적 소관청이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은 여기에 있지. 성동구청장은 여기에 있지. 이해했죠? 네. 그리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적 소관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시험에 안 내는 거지. 왜?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내는 거는 이 사람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사람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만 우리는 암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쉽게 읍면 동장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열람 발급에서만 나와요. 그 여러분들 열람 발급은 아주 쉽죠. 왜? 오늘날 대다수 장부는 전산화되어 있거든. 맞죠? 네. 그러면 종이로 돼 있었을 때 토지 대장을 발급받으려면 구청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는 거는 동사무소에 가서도 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답다. 되죠? 네. 그러면 읍면 동장은 열람 발급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이때는 종이를 말하는 거다. 전산화된 걸 말한다. 전산화. 컴퓨터 전산화된 걸 말하는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사람이거든. 이때는 여러분들 이래 하세요. 종이는 현장에 가 있어야 됩니다. 종이로 되어 있다면 토지대장은 성동구청에 보관을 해야 돼요. 맞죠? 네. 근데 컴퓨터는 중앙에서 관리가 전국에 있는 자료를 중앙에서 관리가 다 돼야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종이는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해했죠? 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지력서고죠. 요거 지력 공부는 종이다, 종이 아니다? 종이. 그게 누가 합니까? 지력서. 그럼 이거는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 정보죠. 정보는 컴퓨터잖아요.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위. 그러니까 시도리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네, 이해만 해두세요. 그러면 그 밑에 거 이제 반출이죠. 이거는 이제 공부하기가 아주 쉬워요. 올해 시험에 이걸 출제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는 관공서 밖으로 못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오케이? 네. 시집 안 간 딸이 집 나가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못 나가요. 그러나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면 안전한 장소를 피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 그럼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시도리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나갈 수 있다. 그럼 이리로 잠깐 와보세요. 제가 그랬죠. 지적에 관한 모든 사무는 지적 소관청이 보는 겁니다. 그럼 항상 요 사람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사람이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시장, 여러분들 공법의 대도시시장이라면 뭐 인구 50만 이상 이런 거 나오죠, 그죠? 네. 그러니까 대도시시장에 뭐를 받고 해라? 승인을 받고 해라. 그러면 요거는 제가 앞 시간에 말할 때 이 승인을 받는 거는 3개밖에 없어. 그럼 그 3개를 암기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외워두면은 반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반문제. 작년에는 한 문제로 출제를 했거든. 지문의 해마다 띄웁니다. 여기서 지번을 변경하죠. 그죠? 이거 시도리사 승인 받고 해라 이 말. 그 다음에 축척을 변경합니다. 이거 시도리사 승인 받고 해라. 여러분들 지번 변경은 그냥 우리 집의 지번이 100번지인데 100의 1로 변경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 축척 변경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목이거든. 지목.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축척 변경이에요. 그 지적은 12문제가 나오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31일을 기준으로 하면 지목에서 2문제, 축척 변경에서 2문제. 그럼 지목하고 축척 변경에서 30%를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다음 주에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를 뭐 할 때 반출. 그걸 딱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복제라고 해놨죠. 제가 그랬죠. 종이는 복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는 복제 놓을 수마다 있다. 그래서 누가 복제하느냐 그것만 딱 하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는 전산화되어 있죠. 지적에 관한 부처 책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거든. 중앙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제는 누가 해준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 다음에 열람 발급이거든. 여기서 여러분들 요 해당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해당 지적 소관청이에요. 자,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듭니다. 종이는 만약에 제주도 있죠. 제주도에 2, 3년 전에 제주도에 땅값이 폭등을 했거든. 그럼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묻지마 투자를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대장과 도면은 발급받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되지.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하고 땅을 사야지. 맞죠? 네. 그러면 종이로 돼 있었을 때는 제주시청까지 가서 발급을 받아야지. 맞죠? 네. 그게 무슨 소관청? 해당 지적 소관청. 그러나 전산화되어 있을 때는 제주시청까지 갈 필요 있다 없다? 없지. 성동구청에 가서도 돼야 안 돼요? 돼. 왕십리 동사무소에 가서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글자가 나왔죠. 요게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은 됐거든. 그럼 여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특별자치시장. 되죠? 이 글자를 잘 읽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봅니다. 시도지사라는 말하고 특별자치시장이라는 말하고는 또 이름이 틀리지. 맞죠? 그럼 이게 30회 때 시험 문제 답입니다. 어떻게 냈냐 이러면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를 열람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신청한다 이러면 오지. 맞죠? 네. 그런데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읍면동장에게 신청한다면 OX다? X. 그래서 30회 때는 요 글자로 딱 바꿔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발급은 시도지사가 아니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특별자치시장 이래 됐어요. 이거는 간단한 것이지만 해마다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30회 때는 여기서 시험, 29회 때 여기서 냈고 30회 때는 여기서 출제를 했고 31회 때는 여기서 출제를 했었어요. 됐죠? 자, 그럼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책으로 가볼게요. 자, 제가 몇 가지 줄을 그어 드릴게요. 몇 가지 줄을. 자, 71페이지를 갑니다. 가면은 제일 위에 1번에 보니까 지적 서구에 보관하는 지적 공부 이래 나왔죠. 옆에다가 종이라고만 썼어요. 종이. 그래가 1번에 자 표시가 돼 있죠. 줄것입니다. 지적 서구. 2번에 반출이라는 말이 나오죠. 동그라미 2번만 줄을 꺼세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성인을 득하면 반출할 수마다 있다. 그럼 1번은 전쟁이나 천재집에는 줄 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가볍게 되는 거예요. 한 장을 넘기세요. 자, 넘기면 이제 보존이 나옵니다. 보존이. 그러면 1번에 저입니다.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이죠. 정보점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그래가 첫째 줄 끝에 줄 것입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되죠. 옆에 가면은 그 지적 공부를 줄 것입니다. 지적 정보 관리 체계.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지금 요 글자입니다. 지적 정보 관리 체계. 요거를 갖고 시험에 내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이번에 복제하는 시스템 이래 나왔죠. 그 복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옆에다가 78페이지라고 적어 놓으세요. 78페이지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래가 첫째 줄에 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옆에다가 79페이지라고 적어 놓으세요. 79페이지. 그래가 갈로 열고 1번입니다. 자, 줄 것입니다. 지적 공부. 옆에다가 종이라고 썼어요. 종이. 그래가
첫째 줄 끝에, 자, 적었습니다. 해당 지적 소관청. 그러니까 모르겠거든. 얘들 때 제주시청까지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돼. 그 옆에다가 제주시청 이래 써놓으면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떠오를 거예요. 제주시청까지 가야 된다, 이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란 방갈로 2번입니다. 2번. 다만 정보 처리 시스템 이래 나오죠. 자, 줄 거세요. 정보 처리 시스템. 그래가 갈로 열고 2번 옆에다가 73페이지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73페이지. 73페이지. 자, 됐어요. 자, 그래가 첫째 줄입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 곧 줄 거세요. 그래서 둘째 줄 끝에, 자, 적었습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이나 적었습니다. 읍면동장. 됐죠? 자, 그래가지고 73페이지에 예제를 보세요. 예제를 보면은 해설을 보세요. 해설해 보면은 둘째 줄입니다. 둘째 줄에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자, 적었습니다. 특별자치시장 적었습니다. 시장군수 구청장 적었습니다. 읍면동장. 됐죠? 자, 그러면 다시 73페이지의 문제 예제의 해설 제일 밑에 있지. 해설은 맞죠? 네. 그러면 이제 72페이지로 오세요. 그럼 72페이지에 지문이 틀린 거예요. 뭐가 틀렸습니까? 특별자치시장이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그럼 다시. 여러분들 72페이지에 제일 밑에 갈로 열고 2번 찾았어요. 거기 둘째 줄에 끝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 나오잖아요. 그 앞에 특별자치시장이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리로서요. 요 글자를 써야 되는데 그게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73페이지의 해설에는 바로 되어져 있답다. 그걸 참고로 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서 네, 그래 딱 공부하면 됐어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73페이지로 갑니다. 73페이지의 제목을 보세요. 지적 공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복고 일어나 있죠. 올해도 여기서 출제위원이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우리는 절차법이거든. 아주 공부하기 쉽습니다. 딱딱딱 암기를 해가지고 가면 돼요. 자, 이리 와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2개입니다. 2개. 그러면 등기부가 있고 지력공부가 있죠. 그럼 이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입니다. 됐죠? 그럼 부동산 표시에는 토지의 표시가 있고 건물의 표시가 있답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이라면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가 있다? 예,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지적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토지의 표시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놔놓고 공부를 해봅시다. 자, 제가 첫째 날에 와서 이 그림을 그렸거든. 우리 공시법 책 있죠? 이 책 한 권이 있잖아요. 이걸 가장 간단하게 필기한 게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살을 붙여 간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는 그럼 지금 제목이 뭐냐 이러면은 지적, 공부, 복구다 이 말이에요. 복구. 지금 이거를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잠깐 설명해 놓고 갈게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2개단 말입니다. 등기사무는 사법부에서 관장을 하고 지적사무는 행정부에서 관장을 하는 거예요. 부처가 같아 다르다? 다르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부동산 표시잖아요. 여기는 토지의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시간에는 토지도 배우고 건물도 배운다 이 말이에요. 지적 시간에는 집자는 땅 집자잖아요. 토지만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소유자도 나오고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나온다 이 소리예요. 여기는 소유자만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봐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적 공부를 봐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에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전세가 들어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봐야지 지적 공부에는 알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딱 되죠. 그럼 여기서 딱 정리를 할 때는요. 지적 공부 복구가 이리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뜻이 있어. 두 번째는 복구 자료가 있어요. 세 번째는 복구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 주로 시험 문제는 이 자료에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여기서 출제를 했었어요. 자, 그럼 요리로 잠깐 나오세요. 이 복구라는 게 뭐냐 이러면 지적 공부가 분실이 됐다, 멸실이 됐다, 훼손이 됐다 이 말입니다. 훼손이 됐다 이 말.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거예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구청에 불이 나가 대장도민이 전부 다 불탑을 했다. 구청에 컴퓨터 바이러스를 먹어서 날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새로 다 만들어야지. 그게 지력공부 뭐다? 복구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낼 때 뭘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느냐 이러면은 자, 요리라 보세요. 그래서 요 끝이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마디로 딱 줄이면 이겁니다. 구청에 불이 나가 대장도민이 전부 다 불탑을 했다. 그럼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새로 만들 때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새로 만드느냐, 공무원이 알아서 새로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요리라 보세요. 우리 법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할 수 있다. 그럼 변하면 바로 잡아야 돼요. 그 바로 잡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는 공무원이 알아서 다 만들어줍니다. 공무원이 알아서. 그러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신청, 하나는 직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직권을 가장 쉽게 이야기해보면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졌어. 그럼 등기부 다 고쳐야지. 대당 다 고쳐야지. 주민등록 등본 다 고쳐야지. 이런 걸 소유자가 신청한다. 관공서에서 알아서 고쳐준다. 알아서. 그러니까 공무원이 알아서 해주는 게 직권이라고 불러. 아니면은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잠깐만 보면은 이 토지의 지목이 전입니다. 밭이거든, 밭. 여기에 허가받아가 집 지을 수 있다. 있지. 맞죠? 허가받아서 집 지을 수 있다. 있죠. 그러면 지목이 전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 내 밭에 집 지어가지고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구청에 가서 내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지목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 해. 이거 딱 두 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살을 붙이는 겁니다. 그럼 신청은 항상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건 당연하잖아요. 모든 거는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 돼요. 자,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나옵니다. 사업시행자. 이거는 공부하기가 아주 쉬워요. 우리 공시법 시간에 답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들어가면 그게 종류는 불문하는 거라. 도시개발사업이든 농어촌 정비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택지개발사업이든 사업자만 딱 들어가면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있지. 우리가 LH공사가 아파트 짓잖아요. 그럼 사업 시행자가 누굽니까? LH공사지. 현대건설에서 고속도로 건설할 수 있다. 그럼 사업 시행자가 현대건설이잖아요. 그럼 답입니다. 사업자가 들어가면 이유야 불문입니다. 전부 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동을 신청한다. 그럼 또 상식으로 풀어보세요. 법학은 이런 게 나오죠. 본인이 해야 돼.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대위 신청해 줄 수 뭐다? 있다. 이래 나옵니다. 그럼 요거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항상 모든 거의 원칙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이거는 시험에 안 내는 거지. 왜? 모든 거는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니까. 맞죠? 네. 그럼 예외를 시험에 낸다. 예외를. 그 예외가 요거를 시험에 낸다. 이 말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제과. 그러면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구청에 불이 나가 대장도민이 불탑을 했어. 그럼 새로 만들어야지. 그럼 공무원이 새로 만들어야지. 소유자가 새로 만들어 달라고 신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럼 말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리라 보세요. 자, 시험에 놓은 거를 할게요. 다시 할게요. 성동구청에 컴퓨터 바이러스 먹어서 장부가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 소유자의 신청으로 만든다. 구청에서 알아서 만든다. 구청에서 알아서 해. 그러니까 지력 공부를 복구하는 거는 구청에서 복구를 합니다. 요 구청을 우리가 지적소관청입니다. 그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을 하는 거예요. 직권. 그럼 여기 글자를 보면 이래 놨죠. 지력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이래 나오죠. 그죠? 그럼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면 이렇게 냅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지력소관청 지력서구에 보관된 지력공부가 멸실 훼손된 경우 지력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오덱스다 X. 신청사항이다. 직권사항이다. 직권. 요거 이해됐죠? 자, 그다음 가장 최근에 시험 문제입니다. 지력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복구한다. 오덱스다 X. 직권인데 승인을 받는다는 말은 성립한다 안 합니다. 그럼 1위로 다시 오세요. 제가 좀 전에 자, 요 글자를 보세요. 자, 이렇게 되었거든. 자, 요렇게 되었죠. 그죠? 요렇게 되었거든. 지적에 관한 모든 사문을 이 사람이 보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 사람의 상급기관은 이 사람이지. 그러면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게 뭡니까? 승인이지. 그럼 상식적으로 보세요. 지력소관청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는 말은 성립이 한다 안 한다? 하지. 맞아요? 네. 그럼 지력소관청이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말은 말 자체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이해되겠어요? 네. 그럼 시험에 지력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오덱스다 X. 이해합니다. 그러면 꼭 하세요. 요거 한번 그 글자를 읽어보세요. 시작. 복구하여야 한다. 앞에 누가? 시작. 지력소관청.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직권. 요거만 딱 조심해 두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위로 오세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이제 뭐를 봐야 되느냐 할 때 이 자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료. 그럼 이 자료는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흘렀다 가는 겁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2개예요. 그럼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럼 보세요. 이 지적공부가 불타버렸다 이 말입니다. 분실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복구해야지. 할 때 보세요. 토지의 표시는 뭘 보고 복구를 하고 소유자는 뭘 보고 복구하느냐 이게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거는 우리 법에 복구 자료는 명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일단 73페이지에 의의를 가세요. 의의를 가세요. 지적공부의 복구란 죽었습니다. 지적소관청. 됐죠? 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종이라고 썼어요. 종이. 됐죠? 근데 옆에 보니까 갈로 안에 정보 처리 시스템 찾았다, 안 찾았다? 찾았죠. 그럼 정보자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한 칸 밑에 줄 것입니다.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그러면 이제 풀이할 때 이래야죠. 종이는 누가 복구한다? 시작. 지적소관청. 컴퓨터는 누구누구가 복구한다? 시작. 시도지사도 하고, 지적소관청도 하고. 구별이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까지 딱 해놓고, 오른쪽에 기출문제를 보세요. 오른쪽에 기출문제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지체 없이 1월 자 죽었습니다. 복구하여야 한다. 나왔죠? 네. 그래가 밑에다가 직권이라고 썼어요. 직권.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죠. 사모님 잠깐만. 오른쪽에 제일 밑은 여기죠. 여기에요. 제일 밑에. 됐죠? 아니, 괜찮아요. 그래, 알겠어요? 자, 됐죠? 그렇게 됐어요. 자, 통과 한 장 넘기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위에 보면은 복구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게 올해 시험에 정답으로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지금 우리는 절차법이거든. 절차법은 정리하면 가장 간단하게 해볼게요. 민원인이 관공서에다가 뭔가를 할 때는 구두로 한다, 문서로 산다, 문서. 맞죠? 네. 그러니까 자료라는 건 항상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배우러 가는데, 자, 요리라 보세요. 일단 이 그림을 먼저 보세요.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한다. 그러면 이게 불타버렸다면 토지의 표시는 무엇을 보고 복구를 하고 소유자는 무엇을 보고 복구하느냐 이걸 법에다가 명시해놨다 이 말. 그럼 가정 시험거를 해볼게요. 부동산은 하나죠. 장부는 2개잖아요. 그럼 이거 불타버렸지. 맞죠? 네. 이거 보고 다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에 토지에 뭐가 있습니까? 표시. 그럼 여기도 토지의 표시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럼 이거 보고 하면 되지. 그럼 여기 뭡니까? 소유자. 여기 뭐가 뭡니까? 소유자. 이거 보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거를 문자로 해야 되는 거라. 그럼 정답입니다. 등기부는 토지 표시의 복구 자료도 되고 소유자의 복구 자료도 된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이러세요.
여기에 토지의 표시의 복구 자료가 있고 소유자의 복구 자료가 있거든. 소유자의 복구 자료는 두 개밖에 없어. 그럼 출제에는 이건 시험에 안 냅니다. 왜 안 내느냐 할 때 지적은 토지의 표시를 배우는 것이다. 소유자를 배우는 것이다. 토지의 표시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시험에 안 낸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럼 설사 내더라도 서류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됐죠? 그럼 여기서 잠깐 와보세요. 등기부 해결했죠?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판결서. 됐죠? 그럼 이걸 설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부동산을 하는데 장부가 두 개지. 맞죠? 그럼 이거 불타버렸다면 이거 보고 다시 만들면 되지. 맞죠? 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가 등기소도 폭격을 당했어. 오케이? 네. 그럼 구청도 폭격을 당했어. 그 말은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근거 자료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자료가 없다라는 말은 서로 소유자라고 덤벼들 수 있는 겁니다. 막말로 말하면 주인 없는 땅 아무나 와가 내 거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구청 공무원이 두 사람이 제출했던 서류를 보니까 누가 소유자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럴 때 못 해주지. 그럴 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너희들 둘 싸움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소송 걸어서 누가 소유자인지 확인받아 오라. 말 돼야 안 돼요? 네. 그럼 여기로 오세요. 요거 무슨 서? 판결서. 그럼 요거 여기에 시작 등기부 시작 판결서. 그럼 이 1, 2번은 좌우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자 꼭 기억합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 답이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3월 1일은 3일절이다. 이거 변함없지. 맞죠? 네. 8월 15일은 광복절이 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답입니다. 공시법 시간에 제출해야 될 서류에 판결서가 들어가면 유의와 불문입니다. 전부 다 오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 말은 항상 등기와 지적은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합의입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분쟁 해결 기관으로 법원을 두고 있지. 그럼 법원에서 소송 걸어서 뭐 가져오라? 판결서. 이해했죠? 네, 그럼 이런 걸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복제. 그 말은 이미 분실될 걸 대비해서 컴퓨터 바이러스 먹어서 날아갈 걸 대비해서 미리 복제해놨어. 그럼 복제해놓은 자료를 갖고 그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이리로 오세요. 토지의 표시의 복구 자료 1번 해결했죠? 이럴 필요 없잖아요. 2번 해결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러면 7번 해결했다 안 했다? 했다. 이럴 필요가 없지. 그러면 이제 외워야 될 거는 요 4개만 외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지도 공부 등본 이래 놔놨죠. 자,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여보세요. 글자를 잘 읽어야 됩니다. 지적 공부 복구는 분실돼서 멸실이 돼서 훼손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훼손이 됐다는 말이 뭐예요? 대장과 도면이 찢어졌다. 오케이? 네. 아니면은 글자가 잘 안 보인다. 이게 훼손된 거지. 그러면 훼손됐다는 말 속에는 원본은 그대로 있다 없다? 원본은 그대로 있지.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장부를 발급받는 거는 떼는 거지. 열람하는 거는 눈으로 확인하지. 발급할 때는 수수료를 줘야 돼요. 열람할 때는 수수료가 없어요. 맞죠? 그럼 시골의 할아버지께서 발급을 합니까? 열람을 합니까? 다른 말로 해봅시다. 젊은 사람이 열람 발급을 많이 해요? 연세 드신 분이 많이 해요? 연세 드신 분이 많이 해야지. 젊은 사람은 때로 잘 안 가지. 맞죠? 그럼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가 읍내 볼 일이 있어서 장날에 갔었어. 그러니까 이왕 읍내 오신 김에 군청에 가서 대장을 한번 발급받아 보고 싶어. 도면을 한번 발급받아 보고 싶어. 그러니까 도면을 열람을 합니다. 열람. 오늘날의 장부를 열람을 할 때는 비닐 있죠. 비닐. 바인더 있잖아요. 그 안에 탁 끼워져서 나와요. 그래서 손때를 안 타. 그러나 옛날에 도면을 열람을 할 때는 이 도면을 공문 책상에 바로 올려놓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로 와보세요. 도면은 있잖아요. 공무원 책상에다가 바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나와.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거든. 요거 지번이다, 지번 아니다. 제바. 요거 자, 시작. 지목입니다. 무슨 용지다? 시작. 저여서 용지. 요거 무슨 용지다? 공원. 요거 뭐다? 유지. 지난주에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해볼게요. 만약에 장으로 놓다, 원으로 놓다, 이래 나오죠. 차로 놓다, 이래 나오죠. 그럼 여기서 주유소 용지는 뭐로 쓴다? 주차장은 주로 쓴다, 차로 쓴다, 자. 공장 용지는 공으로 쓴다, 장으로 쓴다, 자. 유원지는 유로 쓴다, 원으로 쓴다, 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가면서 눈만 갑니까? 손도 갑니까? 손 갑니다. 그냥 갑니까? 침 바르고 갑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거 무슨 글자고, 이거 어디까지고, 어디까지, 이래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손때 같아. 그럼 글자가 잘 안 보여. 경계가 희미해졌어. 맞죠? 자, 이러면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원본은 그대로 있답다, 있다. 요게 지적 공부 뭡니까? 등반에.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4개가, 3개가 남아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만약에 출제인이 법에는 요 첫째, 둘째 글자로 나옵니다. 법에는 이 지문이 답이 나와있지. 글자로 보세요.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 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니까 답이 나와있잖아요. 형도 국어 시간 아니에요. 답이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이 글자를 안 쓰더라고. 그러면 그 서류에 예를 들어라 이래 놉니다.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종합증명서.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해만 해주세요. 제가 만약에 만약입니다. 만약 한양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한양대학교에 가서 졸업증명서를 발급을 받았어. 집에 가지고 있어. 근데 한양대학교에 컴퓨터 바이러스 먹어서 학사 자료가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럼 새로 만들어야지. 맞죠? 네. 그럴 때 과거에 한양대학교에 가서 졸업증명서 발급받아놓은 서류 있잖아요. 그걸 들고 가서 이거 학교에서 발급해준 서류 맞지? 그럼 내가 이 학교에 졸업한 게 맞지? 이게 복구자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구청에서 각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요. 뭐 졸업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성적증명서를 받는다, 졸업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증명서가 복구자료가 될 수 있다. 이해했죠? 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기에 요 4개는 나중에 외워야 됩니다. 이 1번, 2번, 7번은 외울 필요가 없죠. 요거는 이렇게 나갑니다. 요거는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저거를 시험시간에 10번을 이야기할 거거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절차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와보세요. 자, 여기 와보세요. 여기 와보세요. 보고 절차거든. 이걸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 시험에는 전부 다 자료만 갖고 출제를 했습니다. 여기도 시험에 낼 거리는 있어. 그럼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 봅시다. 성동구청에 불이 나가 대당도민이 전부 다 불타버렸어. 그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새로 만들 때는 제일 먼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 조사를 해서 조사서를 작성을 해. 자료도를 작성해. 그럼 요 글자를 잠깐 해보세요. 지적 공부 있죠? 그럼 지적 공부이라면은 대장이 있답다. 이제 도면이 있죠. 그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답다. 이제 그럴 때 우리는 가장 기본은 대장입니다. 그 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뭡니까? 도면. 요게 한 쌍입니다. 되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모든 토지는 대장과 도면을 가지고 있답다. 이제. 그러나 이 경계점 자료등록부는 특수지역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 토지가 바둑판처럼 나오는 지역에서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자, 두 번째. 대장은 문자로 돼 있다, 그림으로 돼 있다, 문자. 도면은 그림으로 돼 있다, 문자로 돼 있다, 그림.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럼 이리로 오세요. 선은 글이다, 그림이다, 글. 도는 글이다, 그림이다, 그림. 그러면 대장의 자료를 정리한 게 시작, 조사서. 도면의 자료를 정리한 게 시작, 자료도. 되죠. 그러니까 자료가 있다면 그거 보고 복구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자료가 없어. 오케이? 네. 그러면 청량을 통해서 다시 다 만들어야 돼요. 다시. 그러면 뭐를 합니까? 청량. 그럼 여기 글자를 보세요. 허용범위 초과라는 말은 조사를 해보니까,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오케이? 네.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자료가 없어. 그럼 청량을 통해서 다시 다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물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청량을 하면 경계 면적이 변한다, 안 변한다? 자, 그럼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괜찮죠? 제가 우리는 첫째 날이거든.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요리를 와보세요. 자,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의 표시.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자, 시작. 면적, 시작. 경계, 시작. 좌표.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있다. 지적은 이 글자와 이 글자만 갖고 공부를 합니다. 그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쉽다 이 말. 그러니까 제가 첫째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 할 때 용어 정의를 했거든. 그 용어 정의를 할 때 자 처음 해봅니다. 지적 소관청. 자 시작. 시장, 군수, 구청장. 두 번째 지적 공부입니다.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세 번째 토지의 뭡니까? 표시.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이 여섯 개가 변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다. 이 네 개만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지적에 관한 사무는 지적소관청이 본다. 오더와이더 오. 자, 지적소관청은 시작.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지적공부입니다.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지. 소유자는 등기 시간에 배우거든. 토지의 표시만 배워요.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 6개 중에 한 개라도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시작. 토지다. 이걸 꼭 알고 가. 이것만 갖고 계속 반복하는 거라.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량을 하면 경계 면적이 변한다, 안 변한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회 공부를 해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7시에 몸무게를 재서 오케이? 네. 그래가 65kg가 나왔어요. 오후 3시에 또 몸무게 재서 그럼 65kg 정확하게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지. 아침에 일어나서 키를 쟀어. 오케이? 네. 저녁에 6시에 키를 다시 쟀어. 사람의 신장 키. 그게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게 미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 공부를 할 때, 정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하더라도 10초 앞에 목소리와 10초 뒤에 목소리의 톤은 다르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를 수 있다. 그럼 먼저 쉬운 말로 해봅시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오전 오후 청량을 2번을 해서 그 청량의 결과가 완벽하게 같다,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미세할 뿐이지 차이는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그걸 꼭 기억을 해두는 겁니다. 그 자체가 시험 문제는 아니지. 되죠? 그러면 물러가서 청량을 하면 경계 면적이 달라진다, 안 달린다? 그럼 달라졌다면 달라진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알려야지. 그러면 주민들은 게시된 내용을 보고 과거보다 면적이 늘어났다. 쌌다 마우스 하면 된다, 안 된다? 되지. 면적이 줄어들었다. 떠들어야 돼, 안 떠들어요? 떠들어. 그게 뭔 신청이다? 이신청이죠. 맞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신청 없으면 복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자, 여기를 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만 딱 공부해 볼게요. 이리 오세요. 요 6개가 있죠. 그럼 제가 항상 글을 쓸 때, 여기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리 안 쓰지. 항상 이리 내려 쓰지. 맞죠? 이게 다 사유가 있는 거예요. 다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 3개는 청량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청량을 안 합니다. 여러분, 청량을 안 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경계 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을 한다.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 말은 청량을 하면 경계 면적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경계 면적이 변한다는 말이 불이익 보는 자가 있다, 없다? 있지. 그 불이익 보는 자가 있다? 그걸 법률용어로 이해관계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법학 시간에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은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성낙서를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이게 공식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해관계에는 이익 보는 쪽이다, 불이익 보는 쪽이다, 불이익 보는 쪽은 성낙서 써준다, 안 쓴다?
안 써주지. 그럼 소송을 걸어서 판결서 가져오라. 그럼 이게 공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항상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승낙서 또는 시작 판결서 이게 공식이랍니다. 공식. 이해했죠? 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보세요. 청량을 하면은 경계면적이 변하거든. 경계면적이 변했다는 말은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났다는 말은 옆집의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지. 맞아요. 네. 그러면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뭐를 받으라? 동의를 받으라.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개시는 15일 이상은 그냥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 개시 기간 내에 지력소관청에다가 이의신청한다. 이 말. 요걸 공부할 때 이래 봅시다. 여러분들 이의신청이라는 말은 처분 행위를 한 관청에다가 하는 게 이의신청입니다. 그러면 지적에 관한 사무는 어디서 본다? 지력소관청. 그럼 이의신청을 어디다 간다? 지력소관청. 이렇게 놓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요거를 조심해야 돼요. 무슨 기간 내, 개시 기간 내. 그럼 자 정리합니다. 15일 이상 개시하여야 한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신청은 1월 이내 하여야 한다. OX다. X. 시작. 개시 기간 내에. 됐죠? 요렇게 되셨어요. 통과됐죠? 자, 그러면 책으로 가볼게요. 74페이지를 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74페이지에 가면 제일 위에 보세요. 복구 자료 이래 나오지. 그래가 갈로 열고 1번에 제목을 줄 것이에요. 토지의 표시. 갈로 열고 2번에 제목을 줄 것이에요. 소유자. 되죠? 그래가 토지의 표시 요리 나오죠. 그 7개 있죠? 지금 외우지는 마세요. 나중에 외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복구 절차 있죠? 절차. 자, 그래가 갈로 열고 1번입니다. 자, 이럴 때 지력소관청은 지력 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죽었습니다. 복구 자료를 조사. 2번입니다. 둘째 줄에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력 복구 자료 죽었습니다. 조사서. 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럼 서는 대장이다, 대장 아니다? 대장. 한 칸 밑에 복구 자료도 죽었습니다. 복구 자료도. 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한 칸 밑에 도면이다, 도면 아니다? 도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로 열고 3번으로 갑니다. 둘째 줄에 면적의 증감의 허용 범위를 줄 것입니다. 초과 하거나 복구 자료가 없는 에다가 줄 것이에요. 경우에는 줄 것입니다. 무슨 청량? 복구 청량. 되죠? 그럼 4번으로 갑니다. 복구 청량을 한 결과 복구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때, 자, 죽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경계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그까지 줄 거고, 옆에다가 요렇게 썼어요. 어떻게 쓰느냐 이러면, 자, 이렇게 합니다. 직권 동의입니다. 요렇게 써놔 놓으세요. 요렇게. 이걸 기출문제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과정을 10번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하면서 흐름을 파악을 해요. 자, 보세요. 복구 청량을 한 결과 경계 면적의 증감이 있다면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그러면 복구 청량의 결과 경계 면적의 증감이 있다면 지력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오덱스다 X. 직권이다. 동의받아서 해야 된다. 동의. 그것만 딱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에 15일 이상만 줄 것이에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복구하려는 토지 표시 등에 이의가 있는 자나, 자, 죽었습니다. 개시기간 내에 지력소관청. 됐다, 안 됐다? 됐지. 그래 다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개는 아주 중요한 걸 공부를 했거든. 그러면 하나가 또 남았어요. 이것도 또 해마다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부동산 종합 공부거든.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볼게요. 자, 좀 쉬겠습니다.